안녕하세요. 복지를 읽다의 장혜란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편 1장 사회복지관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2장 복지를 깊게 이해하고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미래, 그리고 교회와의 동행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권지수 과장님, 이라이 사회복지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계속 오시죠? 네, 계속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너무 아쉽고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가족, 장애인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고정 안 되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조끼를 맞춰서 입으신 것 같은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조끼는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입고 있는 조끼인데요. 네, 저희의 정체성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형광색을 선호한 이유는 더 멀리서 주민들이 보셔도 아, 저기 복지관 직원들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밝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편에는 근무복을 입고 네, 저희가 나왔습니다. 오, 제복이네요, 근무복. 누구나 이 조끼만 보면 달려오면 된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눈에 마트에서 띄고. 네. 이런 조끼 보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마트에서. 보이면 예, 물어보고 싶은. 복지관에 오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조끼, 제복. 오늘 함께 이렇게 입고 와주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요. 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3년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집중해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제가 3년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물어보시면 사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워낙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많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네. 때문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은 1탄 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복지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의 시작을 열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복지관이 존재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구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요즘 복지 트렌드가 아주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좀 아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이 시점에서 복지관의 역할이 사실 조금 흐릿해져 간다? 라는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크게 다루는데 많은 요즘에 복지기관이 뭐 가족센터라든지 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대상들이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후에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에 대한 그 3년간의 재정립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제가 생각하는 복지관들은 이제 많은 현안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의 역사 속에서 보면 복지관의 역할들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이제 나아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진행도 하시면서 숫자로 보는 성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런 숫자에 대한 성과보다도 어쩌면 더 가치롭게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성과를 잘 내야 하는 의무가 그렇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이라서 사람 안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옛날의 문화가 많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점 더 1인 가구로 변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정의나 이웃 문화나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이라는 이런 가치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지관에서 또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
그리고 관심이라는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확실히 예정이 살아있어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제 참여자분들과 친해지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서 쫌쫌따리 뭐 귤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챙겨 오셔가지고 이웃들한테 나누고 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또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또 복지 종사자로서 어떻게 하면 옛날에 그런 좋았던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게 되고, 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원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안에서의 이런 근원적인 가치들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을까, 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치보다는 1인 정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열정, 패기 이런 단어들도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펼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정이네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어른들의 정이라고 했지만 또 청년으로서는 이런 열정과 패기, 청춘을 빛낼 수 있는 것들은 복지관을 만나면 또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저희 복지관은 3년 동안 니트 사업이라고 해서 고립되고 또 이제 사회 진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게 진로와 미래잖아요. 그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정말 재밌는 사업을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참여했던 청년이 본인의 꿈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업에 정사를 하게 되면서 복지관에 또 강사로 또 오게 되는, 그렇게 또 연결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또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부들, 저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여기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여가지고 이제 청년 농부들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이 1차 먹거리가 사실은 대체 불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고 종사하는 농부들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농부 공동체를 또 만드는 재밌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은 너무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담당자. 네, 제가 담당자였고 농업의 니은도 잘 몰랐던 담당자인데 오히려 청년들을 만나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사업인데요. 청년농부 청농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담당을 하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농업은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라는 좀 이런 가치관을 변화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업을 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에서 먹거리를 더 맛있고 재밌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청년의 열정을 담아서 이 먹거리를 책임지는 영역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엄청 재밌게 사업을 하고 플리마켓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이제 농협 카페랑 이제 협업을 해서 플리마켓도 진행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들끼리 자생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을 살려서 포농이라는 이름으로 부인들이 직접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했더라고요. 포농이로 또 구성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본인들끼리 이제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또 이렇게 재밌는 조직으로 구성이 됐고, 또 26년에는 감사하게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이제 포농이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농업을 더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농부가 되어서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또 이제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과 또 발전해 나간다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전화해서 먹거리를 또 신청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었네요.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농부 너무 듣기만 해도 막 패기와 열정이 막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와 함께 꼭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조금 욕심나는 거는 교계도 가을, 겨울을 넘어가는 시즌이 되면 교회가 다 각자 교회들이 맞아요. 김장을 하잖아요. 네네. 다 김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복지관과 교계가 연합을 해서 진짜 큰 행사로 1만 포기 김장 한번 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농이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호농들도 여기서 배추도 받고 네. 그리고 교계 사실 저는 교회의 힘이 네트워크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미 우리 교계 안에는 아주 좋은 네트워크들 여전도회, 남성교회, 남성교회 네. 이게 장로회. 사실은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부산은 이 1만 포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 저희 포항도 충분히 이 교계가 연합을 하면 교회마다 김장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김장 반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김장 반을 하면 1만 포기 행사를 꼭 한번 교회와 손을 잡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만 포기를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했는 1만 포기를 또 취약계층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네. 있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아, 네. 초코파이 정이 아니라 네. 김치 정을 딱에 적어서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나눔을 함께하는 김장 1만 포기. 네, 1만 포기. 아, 1만 포기가 김장이 네.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꼭 이루어지기 공동장에서 바랍니다. 모여서 다 네. 같이 치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문이시니까 아, 네, 함께 함께. 교계가 모여서 네. 1만 포기 정말 많은 배추의 양이 필요하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꿔. 교회가 이제 복지관을 지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태도나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엄청 조심스러운 네.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복음의 영역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네, 네, 네. 감추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친밀감 형성. 네, 일단 먼저 친밀감을 형성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교회를 넘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거나 봉사를 할 때에 많이들 간과하는 것이 내가 뭔가 도우러 왔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함께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입장 바꿔서 네.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날 도우러 온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돕는다 한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같이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동네에 사는 나도 같은 주민으로서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같은 이웃으로서 함께한다라는 영역을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비치고 날 때에 이 만나는 주민들에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빛이 나고 즐거워 보일까, 행복해 보일까 궁금하게 만들고 근데 그때에 이제 또 기도할게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알아가는 거죠. 저 사람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 대상자를 만나 볼 때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교회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좋은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교회를 소개해주고 연결하는 은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복지관과 또 복지와 관련된 봉사를 하실 때는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먼저 삶으로 그 함께하는 시점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내가 봉사를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주민으로서 함께 한다. 맞습니다. 그냥 삶을 같이 걸어가고 함께 할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맞아요. 그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리를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복지관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끼신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우리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외면한 적도 있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은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사람
결국 사람을 대할 때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복지관이란 곳이 아직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또 이분들이 모두가 친절한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나이스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어쩌면 이제 약주도 한잔하고 오시고 마 이거 제일 높은 사람 나와봐라 소리 지르시고 막 욕도 하시는 분들 또 네. 있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이다 보니까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끼는 거는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욕하고 소리 지르는 말이 저희 사회복지사 기회는 다르게 들려요. 아, 어떻게 드릴까요? 나 좀 도와줘. 아, 나 좀 봐주면 안 돼? 도와줘. 나 좀 봐줘. 나 좀 네. 봐줘. 나 도와줘라는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 그분한테 다른 것도 안 하고 조용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딱 내려놓으면 거짓말처럼 그분이 거기 자리에 앉으십니다. 앉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네. 하면 저희는 다른 거 할 게 없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를 털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술이 깨시고 나면 복지관으로 귤도 사가지고 오시고 네, 다른 막 선물 때 그때 내가 미안해니 너 그리고 내 얘기 잘 떠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복지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겨나갈 때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복지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곳에 성령님이 보내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느끼는 네. 것처럼 진짜 매 순간 매 순간이 은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예, 울컥하고 감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설렘도 있으시고 모든 사람, 복지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네. 우리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어받고 싶고 막 맞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그때 내가 그때 모습이었다. 갔는데 네가 나를 지어박았지 않냐 이렇게 말할까 싶어 네, 그러지 네. 못하고 근데 그분들 마음이 좀 말 전해집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함께하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예, 귀가 바로 주님 주신 그 귀네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순간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네네. 있어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창포에 사업을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난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난타 북이랑 재료를 구매를 했었어야 됐어요. 4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난타를 한 15개 정도를 구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직접 찾아보니까 난타 한 대에 한 1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15대인데. 네, 그래서 40만 원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는데 딱 눈에 보이는 난타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선생님이 학원 확장 이전을 하면서 쓰셨던 난타북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예산 안에 난타 지지대랑 난타 책까지도 다 덤으로 그냥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예산으로 이뤄갔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경험을 늘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구할 때 하나님 또 일하심을 경험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네요. 저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어떻게 방문할까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오시면 이렇게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맞죠? 네. 네, 오늘 3장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읽었고 제도가 아니라 관계를 읽었습니다. 복지관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복지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시간의 말벗, 한 번의 방문, 작은 정기 후원,
혹은 재능 하나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의 삶 속에서 이웃의 삶 속으로 걸어갈 때 복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걸음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를 읽다 제1편 종합사회복지관 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지수 과장님 그리고 이다희 사회복지사님 감사드리고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게 있죠? 네, 있죠. 해볼까요? 구호 주십시오. 네, 창포 에! 창포 에! 창포